호떡 가게가 없는 시장에서 호떡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 가게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경쟁의 어떤 경쟁입니까 이게? 독점이죠, 독점. 모노폴리죠. 그죠? 모노폴리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노폴리? 독점 기업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알아요?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독점은 자기 책정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 책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수요가 뭐냐면 다른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항상 끝내주고 버틸 수가 있죠. 그게 독점의 가장 큰 유리한 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는 뭐냐면은 이 시장이 내밖에 없으니까 뭐냐면 나는 가격 높게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가격 적당히 높게 받아가지고 그 높게 받더라도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호떡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야 호떡 가게 오픈해 놓으니까 참 장사 잘 되고 돈도 벌고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면 내가 그 회사 그 미친놈 그거 들어가가지고 내가 고생만 직사하고 말이야. 자식들 다시는 그 가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냐면은 호떡 가게 오픈을 잘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떤 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래서 이 김씨 아저씨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야 너 진짜 너 어떻게 호떡 가게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오픈했냐? 네가 여기 호떡 가게 오픈하니까 처음엔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네 호떡 가게 이렇게 잘 오픈하는지 난 몰랐다. 왜냐면은 가격도 높게 책정할 뿐만 아니라 수요도 만만치 않거든. 그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옆에 있는 김씨 아저씨 친구들 있잖아요. 똑같은 회사에서 잘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김씨 아저씨 전략을 보니까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당연히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야, 너 참 잘한 것 같아. 근데 나도 지금 회사에서 잘릴 것 같은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좀 좋은 어떤 아이디어 제시해 줄 거 없냐? 이렇게 자꾸 문의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김씨 아저씨는 뭐냐면은 간다 호떡 가게 같이 오픈하자 할 수 없잖아 거기다가 호떡 가게 오픈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뭐 요새는 비디오 방이 괜찮던데 또는 다방이 괜찮던데 스타벅스가 괜찮던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근근히 지나왔는데 1년 지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친구들 중에서 그죠? 진짜 같이 기업에서 잘리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이 친구들이 나와서 뭘 하냐 이렇게 가만히 살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1년 뒤에 딱 보니까 뭐냐면 그 친구들 중에서 상당수가 뭐냐면은 지 가게 바로 옆에다가 어떤 가게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호떡 가게, 유사 호떡 가게를 오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옛날에는 지 혼자 호떡 가게 했는데 갑자기 뭐냐면 지 호떡 가게가 똑같이 호떡을 갖다 만들어 판매하는 그런 호떡 가게를 지 옆에다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호떡 가게가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가게가 옆에 2개, 3개씩 막 생기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과다 경쟁하는 그런 호떡 가게가 생기게 되면은 이 김씨 아저씨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장이 있죠. 왜냐면은 호떡 가게 당장 똑같은 호떡 가게 만들어 판매한다 하면은 하나 있다가 2개 생긴다 하면 경쟁이 어떻게 됩니까? 그전까지 판매하던 그런 수요의 한 반 정도 갖다 떼줘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 가격 경쟁까지 붙으니까 옛날만큼 그런 그 마진이 안 생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김씨 아저씨 입장에서 봤을 때 뭐냐면은 호떡가게 유사한 호떡가게 자꾸 생기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호떡가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옆에. 지 옆에 호떡가게 비슷한 호떡가게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정도 가니까 이 호떡가게가 숫자가 엄청 많아져 가지고 그죠?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서로 다운이 되냐면은 서로 가격을 갖다 원가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원가 수준. 원가 수준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제품 만드는 원가까지 가격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 호떡을 만들어 파는데 그 호떡 가격이 원가 수준까지 떨어진다 하면은 그 호떡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돈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이 정도 되니까 이 김씨 아저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이 생깁니다. 왜 고민이 생기냐면은 아니 지가 그래도 이 호떡 가게 이 호떡 가게 좋다는 거 처음 발견해가지고 이 호떡 가게 시장 갖다 오픈했는데 호떡 가게 시장에 오픈해서 잘해놓으니까 어지떠지 다 와가지고 그냥 막 호떡 가게 다 오픈한다고 다 난리 쳐가지고 지금 현재 뭐냐면 이 시장 갖다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놨어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 김씨 아저씨가 뭔가 전략을 다 새로 택해야 되죠. 어떤 전략을 뭔가 택해야 되는데 이 김씨 아저씨가 전략을 택하고 가만히 자빠져 앉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씨 아저씨 쫓다 망하는 거죠. 다 같이 쫓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쫓다, 그죠? 예. 김씨 아저씨 입장에서 뭔가 전략을 택해서 뭔가 전략을 실행시켜야 되는데 그럼 뭐가 있을까? 어떤 전략을 실행하면 될까?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아, 참 답답하다. 이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옛날에 그 같은 업종을 하는 그런 업종 메이커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죠? 서로 가격을 단합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호떡 가게 오픈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서로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서로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갖다 원가까지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뭐 먹고 사냐? 못 먹고 살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을 갖다가 적어도 얼마 이상 떨어뜨리지 말자라고 가격 단합을 시도하는데 이 가격 단합을 시도하는 이거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건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법이야, 합법이야? 불법이죠. 공정거래법에 따르면은 같은 업자들끼리 가격 단합을 하게 되면 그게 상응하는 어떤 그런 대책에 대한 어떤 그런 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짓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 단합해서 높게 책정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그 단합에 대한 어떤 범죄에 대한 어떤 그런 징벌을 받으니까 자기가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자기 돈이 많다 하면은 자기 돈이 많다 하면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는 짓을 할 수 있어요. 얘기 같으면 이게 대기업이 이 호떡 가게 중에 한 호떡 가게를 오픈하고 있다 하면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기업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 대기업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큰 돈을 갖다가 여기다 투자를 합니다.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투자하냐면은 가격을 갖다 이빨을 낮춰요. 이빨로. 원가 수준까지 낮춰서 호떡을 판매합니다. 자, 원가 수준까지 낮춰서 자기 호떡을 막 판매하기 시작하면은 옆에 있던 다른 경쟁자들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데. 못 버티죠. 버티다가 그냥 다 나자버립니다. 나자버려서 장사 안 된다 하고 다 떠납니다. 그러면은 그때 대기업이 뭐냐면은 싹 정리해가지고 그때 가격 정상화시키죠. 그게 바로 우리 대기업들이 하는 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돈이 있다 하면 이 사람이 여기다 호떡 가게를 왜 오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돈이 그 정도 있다 하면은, 그죠? 그래서 그런 돈도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전략 중에 하나지만 그것도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는 뭐냐 고민에 진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살아가느냐.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이 아저씨가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어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옛날에 처음에 이 아저씨가 처음에 했던 거 어떤 짓을 했냐면은 처음에 이 아저씨가 호떡 가게를 오픈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시장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 시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호떡 가게가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나서 이 호떡 가게 없으니까 이게 내가 호떡 가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상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한번 이 시장을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시장을 한번 보듯이 지금 아무 사심 없이 그냥 가가지고 시장 다시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쭉 돌아보다 보니까 재미난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걸 발견했냐면은 자기가 사는 동네는 뭐냐면 뒤에 산이 있어요. 산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호화 주택들이 있는데 보통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호화 주택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평지에는 뭐냐면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집을 딱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미친 듯이 그냥 머리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기 가만히 있어봐라. 저기 저 사는 사람들 저 부자들인데 저 부자들 호떡을 먹을까 안 먹을까? 여러분 그 부자들 호떡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먹거든요. 먹어도 되거든 분명히 돈이 안 많더라도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저기 사는 저 부자들 말이야. 저 부자들 우리 가게에 와서 호떡 사는 인간들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대부분 다 서민들이 사는 사람들이지. 저 부자들 뭐 차를 세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참 신기하다. 저기 있는 사람들도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장사를 하면 분명히 장사가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어떻게 했길래 장사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자기 머리를 때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야, 저기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저 부자들인데, 그죠? 저 부자들은 뭐냐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 같은데, 저 사람들은 왜 내 고객이 안 됐을까,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때린 거니까 갑자기 자기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저 분명히 고객인데,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내 고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